21대 국회도 어려웠는데 22대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꼭 4년 전에 네. 악몽을 다시 되풀이한 것 같아서 네. 겁이 납니다. 그때도 우리가 180석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촛불의 명령이다 뭐 그러면서 네. 모든 그동안의 관행과 이런 걸 다 뛰어넘겠다 뭐 그랬거든요. 예. 그랬다가 그런 과욕이 빚은 것들이 예컨대 임대차 3법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서울의 전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책은 정말 네. 협치를 통해서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런 것들이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국회 22대가 되면서 과거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갑자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제 그 양곡관리법도 그렇죠. 양곡관리법.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가 농민들한테 쌀값 안정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양곡뿐 아니라 농업 전체를 생각해서 네. 이제 이전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이걸 이제 재정으로 딱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가격을 보장해 준다 되면은 이제 이게 그 굉장히 쌀 생산을 더 정대시키고 그러면 요즘 쌀 소비가 적어서 네. 쌀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쌀 보관료만 연 3조가 더 나갑니다. 뭐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정작 다수당이고 정부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법안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자신들이 야당이 되는데 그것도 거대 야당인데 정부가 처한 난처한 상황을 아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예, 뻔히 이 제2결 요구권, 즉 거부권을 대통령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자신들이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밀어붙여서 농민과 이 정부를 정말 간극을 넓히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직군에 관계된 그런 법안들 같은 것도 자신들이 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면서는 밀어붙이는 이런 이제 그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회를 더 어렵게 하고 있고요. 예. 여기다 지금 최근에는 모든 상황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면서 특별검사, 뭐 특별검사로 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의 경찰, 검찰 앞으로 뭐 공수처 다 필요가 없죠. 그냥 모든 걸 특별검사로 하면 되죠. 예,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건을 이제 정치화하고 있는 것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일단 뭐 특검 말 나온 김에 내일 일단 양곡관리법도 뭐 올 거고 본회의에서 이제 민주당 최상병 특검 처리가 또 이제 제일 큰 화두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건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가 10개월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 다음에 또 무슨 뭐 여기 군에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했네, 수사에 누가 개입했네, 만드네 이런 문제는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개월 돼가거든요. 이미 수사가 대충 윤곽이 잡혔을 텐데 빨리 그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잘 압니다. 이걸 다시 특별검사를 하게 되면요. 한 2, 3개월 동안 또 특별검사 뽑고 또 준비하고 검찰, 경찰에서 사람들 차출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새롭게 수사할 것도 없습니다. 다 검찰, 경찰 수사랑 다시 되풀이해야 되는데 수사 기간만 늦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공수처라든가 또 경찰도 지금 뭐 특검 될 것 같은데 또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검의 일상화로 갈까 봐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누구나가 다 도대체 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젊은 해병들을 그런 위험한 수색 작전에 투입했느냐. 그때 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때 안전 조치를 취할 시기에 누가 잘못되었느냐. 이런 문제를 낱낱이 밝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누가 개입해서 뭐 수사를 방향을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이것도 공수처가 다 할 수 있고 이미 압수수색 또 통신 기록 다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늦추고 이걸 지연시켜서 정치적 쟁점화해서 민주당도 압니다. 이게 그 이래봐야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느냐 막 이런 거를 그건 진실에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니 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 군인들을 투입시켰냐고 자기가 당시 이제 화를 낸 적이 있다고 기자회견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지금 군 사망 사건의 조사권은 군 검찰에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조사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군 내부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군 내부의 계급 체계에 따라서 그 위계 때문에 수사가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건이 발생하면은 당장 초기에는 이제 군 내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초동 그 말고는 수사 기록 자체, 아니고 사건 자체를 바로 경찰에 이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민간이기 때문에 네. 군 내부의 위기 질서, 명령 체계에 그 구애됨이 없이 모든 범위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고요. 이게 너무 왜곡돼 있다든가 하면은 여야가 동시 합의해서 그 특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검을 하면 되는데 수사 중반에 다시 사건을 이제 종결시키고 군 검찰 저 특검에서 조사한다고 하지만 특검도 뭐 따로서 미국에서 사람을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검찰, 경찰을 다시 차출해서 뽑는 겁니다. 다시 사건을 덜추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그 기록과 통신 기록 또 뭐 압수수색했던 기록이 다 그대로 있는데 결론이 달라질 리도 없지만은 그렇게 시간을 그건 뭐 매우 간단한 사건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일주일 내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탈표나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도 여쭤볼까 했는데 그것도 맞죠. 그 문제는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수사가 지체돼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공정하게 그 진위가 밝혀져야 되고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야 된다는 것은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냥 사건의 진실 자체를 밝히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또 수사 막 느리고 해서 대통령이 개입되었네 뭐 해서 이제 그 탄핵으로 가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골몰하지 말고 이 사건의 진실은 진실대로 빨리빨리 밝히자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큰 이탈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앙 이슈 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했더니 특검 이게 제 가장 큰 이슈죠.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국회의장 선거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참 민주당 내에서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명심이 실렸다는 그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당선에 대해서 다 힘을 실어줬는데 내부에서 반란표가 있어가지고 저 우원식 의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당원들도 이제 탈당하고 이러면서 당원권을 살피고. 근데 국회의장이 본인의 모습과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정말 국회를 초당파적으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뭐 친명계 무슨 당대표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열렬 지지자들의 또 종속된 지위도 아니고요. 그건 대한민국 국정을 여야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래서 보통 5선, 6선들이 하는 겁니다. 국회를 오래 해서 경륜이 쌓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고 저는 그래서 국회 그 의장 선거를 앞두고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해서 사실은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찍자. 그렇게 해서 그게 과반이 안 되면은 이제 1, 2위를 가지고서 과반이 될 때까지 투표를 해서 국회를 정말 바로잡자. 만일 여기서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뭐 이번에는 개딸이지만 다음에는 또 어떤 극단적 그룹이 국회의장 뽑자고 이렇게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저 여야 정당을 모두 아울러야 되는데 그 국회의장의 권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도 또 무너집니다. 뭐 이 와중에 당원 주권국을 만들겠다 이런 표현 그것도 이제 매우 위태로운 생각이고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요. 그 헌법기관 중에 우리나라 그 국가기관 중에 국민 신뢰도가 꼴찌입니다. 국민 5명 중에 4명이 국회를 믿지 않습니다. 검찰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2배 이상 높고요. 정부는 한 2.5배 높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그 신뢰도 조사,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 나온 결과이고 스스로 국회가 지금 의장이 되시고 싶어하는 분이 의장 국회의 권위를 깔아먹는 그런 지금 그 잘못된 발언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물론 이제 이번에 당선되려고 국회의장이 되려고 민주당의 표를 더 모으려고 뭐 정략적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정말 또 역풍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여당 부의장 선출 문제 이거는 좀 접어두고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안을 들고 나온 거 이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그게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근데 참 이번에 큰 결단을 했습니다. 두 정당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 총선인 그 시국에 일단 국민연금의 부담률
네. 높였습니다. 이게 9%인가였는데 이걸 13% 올렸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국민들에게 내는 국민들한테는 좀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일인데도 여야가 우리 국가 재정을 위해서 네. 또 특히 미래 세대, 네. 지금 세대는 연금을 다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받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다음 세대는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못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43% 네. 소득 대체율이라 그래서 현직 때 받던 소득의 몇 %까지 연금으로 줄 것이냐. 네. 이게 높아지면 고갈됩니다. 네. 그러면 그건 바로 20대, 30대 네. 미래 세대의 빚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3%라 그러고 네. 지금 민주당은 이제 45%. 근데 1, 2% 양보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이게 45%가 비공식 정부안이었 뭐 이렇게 뭐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네. 유경준 의원이나 우리 당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차이 하나가 수십조. 매일 엄청난 차이. 매일 엄청난 차이를 내서 네. 국가 재정에 우리라고 왜 우리는 뭐 100% 주고 싶죠. 네. 그러나 그것은 국가 재정일 결국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이제 미래 세대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네. 그 경제 활동 인구 특히 미래 세대 네.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세대를 지금 세대 지금의 네. 50대 60대를 부양할 세대가 누구겠습니까? 20대 30대입니다. 30년 뒤에 그분들은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은 네. 분리하자. 지금 세대가 낸 건 지금 세대끼리 끝내고 네. 우리 세대가 낸 건 우리 세대끼리 하자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연금 구조상 참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걸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 민주당이 생색내고 네.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 예약 합의해서 네. 그래서 뭐 43.5%든 많이면 뭐 이렇게라도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지. 네. 영수회당도 그러면 받으라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제시한 것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원래 그렇게 합의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돌연 뭐 그 45% 그러니까 1, 2% 차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데 네. 우리 정부와 네. 여당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걸 서로 조정해서 해볼 만한 문제인데 어쨌거나 네. 여야가 이번에 그걸 13% 지금 현재 이제 연금을 내는 네. 그 비율을 높이기로 했으니까 그걸 네. 바탕으로 네. 신속하게 빨리 입장차를 좁혀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건 어쨌든 현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부도 안 했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언제 인기가 떨어진 줄 압니까? 공무원 연금개혁가 다 인기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굉장히 현 정부한테는 네. 굉장히 참 심각한 네. 그 지지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한데 지금 현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네. 했는데 여기에 등달아서 민주당이 뭐 이왕 하는 거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리고 후대에게 왕창 부담을 뭉개줄 네. 주장하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같이 네. 합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네. 한 2, 3분밖에 남지 않아서 일단 지역구가 마산이시니까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이게 우리 지방 상권에 미칠 영향 또 지역의 경제에 어떤 쇠퇴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에 저희들은 롯데백화점에게 대해서 롯데백화점은 마땅히 그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부 한 20년 계약을 하면서 지금 그 내부에 입점해 있는 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롯데백화점 그리고 또 여기서 일하던 일용직 가장 큰 문제는 백화점의 영업 손실 때문에 경영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시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조금 여유를 줘야죠. 뭐 예컨대 올해 말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폐점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연 무슨 뭐 벼락으로 이렇게 폐업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안 그래도 폐업하는 것으로 인해서 미칠 영향이 매우 큰데 갑작스럽게 2개월 내다 뭐 어떻게 정리하고 또 지금 비울 수 없습니다. 2개월 내까 6월 말까지는 끝까지 일을 하고 그 뒤로 정리하라는 그때는 또 전원 내리고 관리비는 자기들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급작스러운 폐업 과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그 배려와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롯데 백화점 종사자의 주장이고요. 저희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그런 법률적 또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다할 방침입니다.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공단 측에 뭐 자료 요구도 하시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롯데백화점의 그런 폐점한 뒤에 저 건물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마산 도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상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원래 예. 궁금한 거는 많았는데 참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예, 뭐 월간으로 저희가 모시지만 네. 중간중간에 좀 네, 필요한 네. 일이 있으면 또 오시도록 할게요. 끝으로 혹시 상임위는 또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그 상임위는 네. 제가 이제 우리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받았고 네. 우리 또 산업을 또 다시 크게 융성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산적을 신청했는데 예. 이게 이제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우선에 우리 지역 경남 지역 국회의원끼리도 서로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예. 또 당에서 네. 이제 제가 재선이기 때문에 간사를 어디서 맡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하라고 또 만약 네. 당에서 별도의 명이 있으면은 그걸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아무튼 저는 1순위는 산자위고 2순위는 국토위고 네. 그렇습니다. 3순위는 이제 문체위를 신청했습니다. 예. 왜 신청했는지는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이죠? 우리가 예, 지역들을 예. 챙기기 위한 네, 네. 말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21대 국회 마무리 잘 해주시고 또 22대도 네.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최영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최영두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